여러분 그동안 성구라 했습니까? 저는 시계판의 공무원 워메입니다. 저보고 모 커뮤니티에서 공유에다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닮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스파이가 한두 명이 아닌데 실시간으로 보고가 됩니다. 근데 뭐 좋습니다. 실물은 별로 안 닮았다고 생각하지만 제 생각이 중요한 거 아니니까 뭐 인정할게요. 전국에 수십만 명 공유 팬클럽 노사모는 뭐합니까? 구독 안 누릅니까? 자, 오늘 달에 다녀온 시계 오메가 스피드마스터 문워치입니다. 시계 애호가라면 누구나 인정하는 역사적인 마스터피스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쏟아지는 오메가의 한정판 남발에 피로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근데 오늘 제가 스튜디오에 가져온 이 시계는 그 수많은 문워치 에디션 중에서도 아주 독보적이면서 동시에 굉장히 논쟁적인 모델입니다. 바로 인류가 마지막으로 달에 발을 디뎠던 아폴로 17호 미션의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발매된 오메가 스피드마스터 문워치 아폴로 17호 40주년 기념 한정판입니다. 1972년 마지막 달 착륙을 기념해 전세계 1972개 한정으로 2012년에 출시된 이 녀석은요, 등장하자마자 전세계 시계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크로노그래프 시계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시인성을 아주 시원하게 포기해버리고 그 대신 다이얼 위에 거대한 스터링 실버 조각 작품을 떡하니 올려버렸기 때문이죠. 과연 이 변태적이고 예술적인 스피드마스터는 다이얼 장난질에 불과한 오메가의 상술이었을까요? 아니면 세월이 흐를수록 진가를 발휘하는 아트피스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시기의 정확한 스펙과 99형 문워치와의 차이점, 다이얼에 숨겨진 미친 디테일, 그리고 10년이 훌쩍 지난 현재 2차 시장 시세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본 영상은 국내 시계 액세서리 전문 브랜드 JPD웍스의 제작 지원을 받았습니다. JPD웍스는 스트랩, 파우치, 시계 보관함 등 다채로운 시계 관련 소품을 전문적으로 선보이는 브랜드죠. 일반 시계는 물론 스마트워치 스트랩까지 폭넓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시계 보관함 오브제는 시계를 하나의 작품처럼 감상할 수 있는 인테리어 소품으로 기획되었습니다. 투명한 덮개를 통해 시계를 전시하는 듯한 즐거움을 선사하고요. 데스크 테리어의 완성도를 높여주는 아이템입니다. 특히 거치 쿠션 하단에 넉넉한 공간을 두어서요, 손목이 얇아 브레이슬릿 길이가 짧은 분들 시계를 푼 상태로 무리 없이 얹어둘 수 있습니다. 보기에도 뭔가 전시품을 보는 맛이 더 생기는 것 같아요. 밀도가 높은 프리미엄 체리 원목을 사용하여 내구성이 뛰어나고요, 시간이 흐를수록 빛과 손때가 묻어 깊어지는 색감을 즐기는 원목 특유의 에이징 재미가 있습니다. 현재 영상 업로드 시점부터 일주일 혹은 재고 소진 시까지 시계 거치대를 구매하시는 분들을 위한 이벤트가 진행 중입니다. 계속 메모란에 원하시는 사이즈 기재하시면 나토 스트랩을 함께 증정해 드린다고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이 시계의 스펙, 과연 베이스가 무엇이냐? 2012년 발매 당시 현역이었던 시분침이 하얀색인 이른바 99형 문워치가 베이스입니다. 특이점은요, 전통적인 운모 헤잘라이트 글라스 대신 사파이어 글라스를 얹었다는 점이죠. 사파이어 모델이면서 이 친구는 솔리드 백으로 꽉 닫아버렸습니다. 게다가 수동 크로노그래프임에도 두께가 꽤 두툼합니다. 14.5mm가 나와요, 재보니까. 특유의 밥통 케이스죠. 무브먼트는 역시나 우리에게 익숙한 칼리버 1861이 들어갔습니다. 진동수 초당 유진동에 달에 갔던 바로 그 레전드 수동 무브먼트지만 케이스 구조와 양각 다이얼 탓에 묵직한 볼륨감을 자랑하죠. 파워리저보다 풀 와인딩 시 48시간입니다. 이 시기의 백미, 단연 다이얼입니다. 서브 다이얼을 숨기고 코인을 얹은 게 아닙니다. 다이얼판 자체를요, 925 스터링 실버로 통째로 제작해서 3D 양각을 파내고 엠보싱 처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요, 아예 코인 다이얼, 은하 다이얼이라고 부르죠. 일반적인 문워치의 칭이진 챕터링, 스텝 다이얼 구조는 과감히 삭제해버렸고요. 평평한 음판 위에 아폴로 17호 미션 패치를 그대로 우겨 넣었습니다. 자, 그림 분석해볼까요? 남자죠, 여자 아닙니다. 아폴로 신의 얼굴이 크게 자리하고 있고요. 그 뒤로 성족의 적색 줄무늬를 형상한 미국 독수리, 그리고 우주로 뻗어나가는 인류를 상징하는 토성과 나선 은하 배경이 정교하게 조각되어 있습니다. 위에 떠있는 세 개의 별은 당시 탑승했던 3명의 우주 비행사 서넌, 에반스, 슈미트를 뜻하죠. 참고로 이 다이얼 위 아폴로 신의 얼굴 그냥 만든 거 아닙니다. 바티칸 박물관에 있는 벨베데레 아폴로 조각상을 본떠서요, 시계 다이얼 하나에 르네상스 조각이랑 나사가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손목에 인문학을 차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기가 막힌 디테일 하나 나옵니다. 오메가 로고와 스피드마스터 프린팅이 음판 다이얼 위가 아니라 사파이어 글라스 안쪽에 인쇄되어 있습니다. 은하 다이얼을 깨끗하게 살리려고 글씨를 죄다 유리판으로 옮겨버린 입체감을 극대화하기 위한 변태적인 디테일이죠. 시인성을 시원하게 포기한 음판 위에서 그나마 시간을 이기라고 당시 99형 하얀색 시분침 대신 검은색으로 산화 처리한 블랙 핸즈를 올렸습니다. 케이스백에는 December 14, 1972라는 날짜가 한정판 정보와 함께 선명하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있습니다. 바로 인류가 마지막으로 달 표면을 떠나 지구로 귀환을 시작한 역사적인 그날이죠. 아폴로 17호의 40주년을 기념해 1972기만 만들어진 한정판의 의미가 여기 다 담겨 있습니다. 혹시 아폴로 17호 에디션 이거 말고도 있는데 하실 분들 계실 텐데 맞습니다. 2002년 30주년 모델이 이제 헤잘라이트의 Last Man on the Moon 각인으로 3,000개 나왔었고요. 2017년 45주년은 블루 세라믹의 골드 조합으로 스틸이 1972개, 골드는 72개 냈다가 200개 늘려서 272개 나왔죠. 그리고 정작 50주년인데 2022년에 오메가가 시계를 안 냈어요. 홈페이지에 사진 영상만 띄우고 끝. 팬들도 단체로 빡쳤죠. 그러니까 이 은하 다이얼은 아폴로 17 계보에서도 딱 한 번 나온 유일무이한 변태입니다. 자, 그럼 현재 시장에서 가치는 어떨까요? 앞서 제가 정리한 표와 데이터를 보면요, 한국과 미국에서는 매물의 시기가 말랐고요. 그나마 유럽 쪽에서는 박스가 없는 단풀 매물들이 좀 굴러다닙니다. 현재 시세로 보수적으로 잡아도 국내 기준 1200만원 이상의 가치는 충분히 형성되어 있다고 봅니다. 사실 2012년 출시 당시 국내 리테일가가 850만원이었으니까요.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달러로만 보면 최근 1년은 좀 빠졌어요. 워치 차트 기준으로 같은 기간 오메가 평균 올랐는데 이 녀석은 오히려 10몇 % 내렸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한테 중요한 건 원화잖아요. 원화. 지금 원화 환율이 1,500원 넘어서 2009년 금융위기급 약세인데요. 이 환율이 시계 시세를 그대로 떠받친 겁니다. 달러로는 약보합, 원화로는 방어, 환율이 일을 한 거죠. 그 당시를 떠올려 보면요, 프라텔로 같은 해외 매거진들, 뭐 한국 타임포럼도 그랬고요, 오메가 포럼 같은 인터넷 커뮤니티 여론도요 안 좋은 게 훨씬 많았습니다. 뭐 시간이 안 보인다, 오메가 또 다이얼 장난질 쳐가지고 한정판 남발한다, 파이랬어요. 한동안 제일 미움받는 스피드마스터 소리까지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10년 넘게 흐른 지금 여론은 완전히 반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메가의 수많은 한정판 중에서 순위피처 우주로 떡상하거나 뭐 슈마우나 올림픽 에디션, 특히 뭐 베이징 이런 거 있죠, 그렇게 바닥을 치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 아폴로 17호 40주년은 출시 10년을 넘은 중고임에도 불구하고 원화 시세를 탄탄하게 방어하며 자기 값어치를 입증하고 있는 거죠. 제 생각은 이 시기에는 젊은 친구들의 캐주얼한 스트릿 룩 이런 거엔 별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연륜이 좀 묻어나는 좀 클래식한 드레스 코드나 자켓을 즐겨 입으시는 분들의 손목에서 진가를 발휘하는 묵직한 아트 피스입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고가의 시계를 사시는 분들에게도 추천하지 않습니다. 데일리로 차기가 힘들기 때문이죠. 이미 피스가 좀 꽤 되시는 좀 심심하신 컬렉터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시계입니다. 결론적으로 무브먼트는 기존 1861을 그대로 쓰면서 다이얼 세공 하나로 승부를 본 오메가의 한정판 상술이라고 뼈아프게 비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스털링 실버 다이얼이 주는 압도적인 예술성과 세월이 증명한 오메가 치고 굉장히 훌륭한 시장 가치 방어를 고려하면요, 굉장히 훌륭한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이 시계는 진선언이라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발자국을 담은 시계입니다. 그가 달을 떠나면서 우리는 왔던 대로 떠난다, 다시 돌아오길 바라며 라고 했는데 아직 달에 다시 못 갔습니다. 50년이 넘도록요. 신성을 시원하게 포기한 이 음판이에는 사실 그 멈춰버린 약속이 다시 새겨져 있는 겁니다. 분명히 오늘 제 이야기 듣고 이 시계 어떻게든 구하고 싶어지는 분들 생기실 겁니다. 이상으로 워치 매거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창작에 큰 힘이 됩니다.